그럼에도 크립토 마켓 측면에 있어서 상승 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월가를 주축으로 한 헤지 펀드들의 인위적인 펌핑인데 이들도 현재 수익률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10월과 4분기에 약간의 인위적으로라도 상승의 분위기를 일으켜 단기로 먹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 그들의 작전이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그 점을 이용해서 코인 시장도 어차피 미 증시와 대략 커플링이기 때문에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저도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들이나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참 집에만 있기 아쉬운 날씨이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날씨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대비 소폭 하락한 가격대가 다시 상승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3% 하락한 19,5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1.77% 하락한 1,332달러, 6위의 XRP는 7.37% 상승한 0.52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8위의 에이다는 0.72% 하락한 0.42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9.6%,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포지션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좋습니다. 롱 포지션이 59.56%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이더리움의 경우도 65.51%를 나타내며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54%로 롱 포지션이 역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현재 연준이 향후 발표될 지표들에 대해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이제 요 며칠 증시가 올랐고 또 코인 또한 올라주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미리 캐치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할 일이겠지만 막상 8월과 9월에 보였던 파월의 태도를 보면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만 같았죠. 이제 연준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8월에 되어서야 독하게 마음먹고 금리 인상으로 일단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인데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한때는 작두를 탔다고 이야기가 나오던 플랜 B의 경우는 지금을 이번 사이클의 최저점이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현재 2만 달러 수준의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과 2019년에 비트코인 4,000달러, 2015년에 250달러, 2012년에 이제 5달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하락이 얼마나 지속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적어도 11월을 넘어가게 되면 조금은 그의 말에 더 큰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에는 일단 우리는 경거망동에서는 안 되겠죠. 2021년에 불장을 겪고 지금은 겨우 크립토 윈터의 1년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의 끝이라거나 폭등 직전이라는 식의 해석은 현재는 상당히 곤란한데 지금 당장 오르고 내리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그냥 최저점을 잘 지지받으면서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월봉으로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저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가격 등락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반 뒤인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 2025년쯤 본격적인 불장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 당장 코인에 투자를 하다가 물리고 손절하고 이 마켓을 떠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라진 뒤일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제 무서워서 공포에 매도를 친 사람들이 많을 텐데 빚으로 이제 투자를 하다가 코인으로 패가 망신했다며 코인을 도박쯤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증시와 비트코인의 투자는 완전히 다른데요.
비트코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묻어두는 투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는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기존 상승을 감안할 때 다음 불장의 신고점 가격은 3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수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눈을 두면은 지금의 등락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 상승은 언제나 급격하였습니다. 그때 들어가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특히나 투자 초보자들은 다들 결국에는 물리게 되는데요. 그러니 지금부터 분할해서 매수해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저점을 따지다 보면 결국 시기를 놓쳐 투자의 흐름을 잃게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장, 즉 크립토 윈터가 반복이 되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25,000달러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기술적 분석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분석, 이제 비트코인 3개월간 채널 내 횡보하고 있다. 프랙탈 관점에서 25,000달러까지 상승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약 53.6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익명의 암호화폐 트레이더 칼레오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7월 이후 같은 가격대 채널 내에서 횡보 움직임을 지속했다. 프랙탈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부터 돌파하지 못한 하락 추세선 돌파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지난 2019년 2월 때와 유사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25,000달러 선을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비트코인의 이러한 움직임은 순간적인 폭등보다 꾸준한 상승 흐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구간 움직임을 가져간다면 몇 주가 걸리더라도 12월 중순경 변동성 확대에 따른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이때가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상승이 있더라도 매크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작년과 같은 불장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현재 지속되는 침체장 속에서도 오히려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무려 49%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의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용자 수 49%가 증가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공식 채널을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사용자 수가 49% 증가했다. 전화였는데 이제 거래소는 정부 이니셔티브의 암호화폐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며 MENA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바이낸스는 라이선스 확보 및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팀 규모를 확대했다. 향후 시장 및 투자자를 보호하는 암호화폐 인프라 개발을 위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두바이 현지팀 규모는 이제 400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앞서 코인리스는 채널 리시스 보고서를 인용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MENA 지역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5,660억 달러로 전년도와 같은 기간 대비 48% 증가했다 보도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MENA의 뜻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영어명, 이제 미들 이스트 앤 노스 아프리카의 영어 약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후진국이라고 평가받는 지역이 오히려 암호화폐 채택률이 높은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죄송합니다. 잘 나가다가 미치겠네요. 아무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강달러화로 인해 안 그래도 이제 힘든 상황 속에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나 선진국들의 경우는 다소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요. 이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무려 1년 전보다 물가가 78.5%나 오르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진입을 하였고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경우는 한 달 만에 물가가 이제 한 달 만에 18.6%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자국 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없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두 개의 국가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미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게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는 아무리 가격이 하락을 했더라도 차라리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편이 100번, 1000번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국가들의 법정 화폐와 비트코인의 상대적 가격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비트코인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금융선진국에 살고 있어서 비트코인의 유즈케이스 증가를 체감 못하는 것일 뿐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전통 금융 업계가 이루지 못한 금융 포용이라는 꿈을 크립토 마켓이 한 발짝 이뤄내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그리 길게도 아닌 이제 3년 뒤에 이 시장은 지금과 어떠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삼중고 전례 없던 경기 침체의 늪으로 빠지려는 코앞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 모습을 보게 되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상승시키는 모습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으려는 연준의 기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만 이로 인한 이제 경기 악화로 인하여 말 안 더듬는 약 알고 계신 분들은 이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튼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즉 0.75%포인트 상승시키는 모습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잡으려는 연준의 기조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로 인한 경기 악화로 인하여 올 12월 FOMC를 이후로 강력했던 긴축 기조가 완화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호주의 경우는 예상치보다 낮은 25bp 인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는 호주와는 달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면서 무려 5회 연속 50bp 인상을 단행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75bp 인상까지 검토했다고 하니 미국 연준 못지않은 강력한 긴축 모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연방으로 두고 있는 영국에서 글로벌 뇌관으로까지 떠올랐던 감세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트러스 영국 총리가 선언하면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즉 호주의 중앙은행의 갑작스러운 낮은 수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혹시나 연준도 이와 같이 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 회로로 인해서 시장이 고개를 들었으나 뉴질랜드와 영국의 소식에 시장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기조로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은 당연히 미 연준의 정책 동향에도 출렁거리지만 유럽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변 국가들의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만큼 시장의 예민도가 매우 높다는 강력한 반증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은 어제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고용지표 데이터의 경우는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시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하였고 이외의 자산 클래스 전반적으로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의 GDP 성장률 예상치마저 급등을 해서 9월 말 제로 수준에서 10월 현재 3%에 육박하는 등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탄탄한 고용에 이어서 성장률마저 견고한 모습을 보여서 연준의 강력한 긴축 모드를 현재로서는 해제할 동기가 낮다는 뜻이죠. 경기가 실제로 계속되는 금리 인상 기조에 휘청거려야 해제를 하든 말든 할 텐데 말이죠.
일단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이 중동과 러시아 등 유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오펙 플러스의 이를 생산량 감소 때문에 날씨는 추워지는데 생산량을 대폭 줄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견고한 고용 상황과 미국만 좋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안 좋고 미국만 좋은 경제 성장률 상황, 그리고 유가의 반등세 등으로 인플레이션 지속 하락에 대한 경고 등이 다시금 켜졌으며, 연준은 이제 다가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지수를 보고 11월 FOMC를 준비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긴축 모드를 누그러뜨릴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크립토 마켓 측면에 있어서 상승 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가를 주축으로 한 헤지 펀드들의 인위적인 펌핑인데요. 이들도 현재 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10월과 4분기에 약간의 인위적으로라도 상승의 분위기를 일으켜서 단기로 먹고 빠지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작전이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그 점을 이용해서 코인 시장도 어차피 미 증시와 대략 커플링이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이제 헤지 펀드들만 쳐다봐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러한 시기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하는데, 현재 올해 초부터 자산 시장은 경기보다 한 발 앞서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경기는 올해 여름부터 침체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지난 2월 발생한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관련 병목 현상의 지속으로 에너지와 식품을 비롯한 물가가 광범위하게 급등하는 가운데 연준을 비롯한 이제 각국의 중앙 은행들은 고물가의 대응으로 여전히 이제 지속적인 긴축 모드를 유지 중입니다. 러시아에 크게 의존한 탓에 에너지 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럽은 연간 가스 가격이 이제 3배나 급증을 했고, GDP 대비 경제 전반의 에너지 지출 비율이 대폭 늘어나 피해가 큰 상태인데요. 인류의 역사만 보더라도 에너지와 식량의 위기가 올 때면 항상 그 당시의 사회가 불안정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증명을 하듯이 올해도 세계 경제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과 그에 따른 고물가 및 긴축 정책으로 결국 성장까지 악화될 수 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경제 전반이 쉽지는 않으며 연말에도 그리고 다가오는 2023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장의 심심한 모습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 차리며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닌 꾸준히 매집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며 항상 살아나섰습니다. 상승장에 진입을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으며 개수에 집중하여 매월 여유 자금을 통한 매집을 이어가야 하는데요. 이제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